국제우주정거장 ISS 지상 400km, 초속 7.66km로 돕니다. 90분에 지구 한 바퀴, 하루에 16번 일출을 봅니다. 그곳에 1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스콧 켈리, 미국 우주비행사.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40일 체류. 지구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젊어져 있었습니다. 약 1밀리초, 0.001초. 작지만 측정 가능한 차이입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작용합니다. 빠른 속도 때문에 시간이 느려지고 약한 중력 때문에 시간이 빨라집니다. 종합하면 시간이 느려집니다. SF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대로 빠르게 움직인 사람의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스콧 켈리에겐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마크 켈리, 역시 우주 비행사. 하지만 그때 지구에 있었습니다. 340일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쌍둥이였지만 이제 나이가 달랐습니다. 1밀리초, 작은 차이지만 측정 가능한 차이입니다.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미래로의 시간 여행.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초속 7.66km. 빠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에 비하면 느립니다.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 ISS는 빛의 속도의 0.0025%입니다. 이렇게 느린 속도에도 시간 팽창이 일어납니다. 로렌츠 인자로 계산하면 약 1 플러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1에 100억 분의 3을 더한 값입니다. 거의 1이지만 완전히 1은 아닙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쌓입니다. 하루에 약 0.00003초. 1년이면 1밀리초. 스콧 켈리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우주 비행사 제나디 파달카. 총 879일을 우주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2밀리초 젊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시간 여행한 사람입니다. GPS 위성은 어떨까요? 이 편에서 봤습니다. GPS 위성은 하루에 7마이크로초 느려집니다. 고도 2만 킬로미터, 초속 3.87km로 움직입니다. ISS보다 느리지만 역시 시간이 느려집니다. ISS는 더 빠릅니다. 초속 7.66km. 따라서 더 많이 느려집니다. 하지만 고도가 낮아서 중력시간 팽창 효과는 작습니다. 두 효과를 합치면 ISS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1밀리초. 작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증명합니다.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래로의 시간 여행. 더 빠르게 움직이면 더 많이 젊어집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빠르게 움직여야 확실한 차이가 날까요? 현재 가장 빠른 우주선은 무엇일까요? 보이저 1호. 1977년 발사. 현재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초속 17km. 빠릅니다. 하지만 우주 기준으로는 느립니다. 명왕성까지 9년 반 걸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까지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4.24광년. 보이저 1호로는 7만 년 걸립니다. 광 속의 10%라면 어떨까요? 초속 3만 킬로미터. 현재 기술의 1800배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플루토늄 핵분열 엔진. 1950년대 미국 프로젝트 오리온. 핵폭탄을 우주선 뒤에서 터뜨려 추진하는 방식. 계산상 광 속의 5%까지 가능했습니다. 반물질 엔진이라면?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완전히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이는 mc제곱. 이론상 가장 효율적인 추진 방식입니다. 광 속의 10에서 20%까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반물질 생산입니다. 현재 기술로는 1g 만드는데 수조 달러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광속의 10%로 움직이면 시간은 얼마나 느려질까요? 로렌츠 인자를 계산하면 약 1.005, 0.5% 느려집니다. 10년 여행하면 지구 시간 10년, 우주선 시간 9년 11개월 13일, 18일 젊어집니다. 광속의 50%라면 로렌츠 인자 약 1.15, 15% 느려집니다. 10년 여행하면 지구 시간 10년, 우주선 시간 8년 8개월, 1년 4개월 젊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2016년 발표. 유리 밀러가 1억 달러 투자. 스티븐 호킹도 참여했습니다. 레이저 돛 우주선. 우표 크기의 초소형 우주선에 빛의 돛을 달아 지구에서 쏜 강력한 레이저로 밀어냅니다. 목표 속도 광속의 20%,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20년. 현재 기술로 7만 년 걸리던 것을 20년으로 단축합니다. 2060년 발사 목표입니다. 성공하면 우주인은 얼마나 젊어질까요? 광속 20%, 20년 여행. 로렌츠 인자 약 1.02, 2% 느려집니다. 지구 시간 20년, 우주선 시간 19년 7개월, 5개월 젊어집니다. 5개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시간 여행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표 크기 우주선은 사람이 탈 수 없습니다. 카메라와 통신 장치만 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탈 만한 크기라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광속의 10%까지 1톤 우주선을 가속하려면 지구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광속의 50%라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언젠가는 기술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 4.24 광년 40조 킬로미터.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별 3중 성계의 일부입니다. 그곳에 행성이 있습니다. 프록시마 b 2016년 발견. 암석 행성. 질량은 지구의 1.3배. 공전 주기 11.21. 항성에서 7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돕니다. 수성보다 20배 가깝습니다. 하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적색 외성입니다. 태양보다 훨씬 작고 차갑습니다. 따라서 이 거리가 생명 가능 지대입니다. 액체 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 생명체가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떻게 갈까요? 현재 기술로는 7만 년, 광속 10% 엔진이면 42년, 한 세대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인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광속 10%, 42년 여행. 로렌츠 인자 약 1.0005, 지구 시간 42년, 우주선 시간 41.8년, 0.2년 2.4개월 젊어집니다. 2개월. 거의 차이 없습니다. 광속 50%라면 지구까지 거리 4.24 광년, 광속 50%로 가면 8.5년 걸립니다. 로렌츠 인자 약 1.15, 지구 시간 8.5년, 우주선 시간 7.4년, 1.1년 젊어집니다. 1년 이상 차이. 의미 있는 시간 여행입니다. 광속 90%라면 이 편에서 본 쌍둥이 역설 수준입니다. 지구 시간 4.7년, 우주선 시간 2년, 2.7년 젊어집니다. 4.7년 만에 갈 수 있고 우주인은 2년만 느낍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광속 10%까지 가속하는데도 지구 전체 1년치 전력이 필요합니다. 광속 50%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광속 90%는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둘째, 충돌 위험. 광속 90%로 움직일 때 먼지 하나와 부딪혀도 핵폭탄 수준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우주 공간에 먼지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소 원자들이 떠다닙니다. 입방 센티미터당 0.1개 정도. 광속 90%로 가면 이것들과 계속 충돌합니다. 강력한 차폐막이 필요합니다. 셋째, 통신 지연.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4.24광년. 무전을 보내면 4.24년 후 도착합니다. 답장은 또 4.24년 후. 왕복 8.48년. 실시간 통신은 불가능합니다. 넷째, 귀환 문제. 도착했으면 돌아와야 합니다. 감속하는데도 같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시 가속해서 지구로 돌아오는데도 같은 에너지. 총 4배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또는 연료를 4배 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주선이 더 무거워집니다. 더 무거우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언젠가 인류는 프록시마 B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때 우주인들은 지구보다 젊을 것입니다. 항성간 여행, 시간 여행이 필수입니다. 우주선 안 사람들은 젊게 유지됩니다. 지구에서는 수십 년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상대성 이론이 말하는 우주 여행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광속 10%도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광속 10%가 어렵다면 느리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대 우주선. 거대한 우주 도시를 만들어 천천히 가는 겁니다. 초속 1000km. 광속의 0.3%. 현재 기술로도 가능한 속도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4.24광년 40조 킬로미터. 초속 1000km로 나누면 1400년. 한 세대를 25년으로 잡으면 56세대가 필요합니다. 우주선 안에서 태어나고 살고 죽습니다. 출발한 사람의 56대 손이 도착합니다. 50번 넘게 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세대 우주선 개념입니다. 1929년 영국의 J.D. 버날이 처음 제안했습니다. 1970년대 나사가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직경 수 킬로미터에 회전하는 원톰, 원심력으로 인공중력. 농업, 공업, 주거시설 모두 갖춤. 인구 1만에서 10만 명.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우주 국가입니다. 건설 비용? 수천조 달러. 인류 문명 총 생산의 수십 배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광속 우주선보다 쉽습니다. 시간만 오래 걸릴 뿐입니다. 반면 시간 팽창 방식은 광속 50%로 가면 8.5년 걸립니다. 지구 시간으로는 8.5년, 우주선 시간으로는 7.4년. 한 세대면 충분합니다. 출발한 사람이 도착합니다. 심지어 돌아와도 젊습니다. 세대 우주선은 기술적으로 비교적 쉽습니다. 현재 기술의 연장선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1400년이 걸립니다. 56세대가 필요합니다. 출발한 사람은 절대 도착을 못 봅니다. 건설 비용도 수천조 달러. 사회적, 심리적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고속 우주선은 정반대입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에너지 문제도 엄청납니다. 하지만 한 세대 안에 도착합니다. 우주인 시간으로는 더 짧습니다. 출발한 사람이 직접 도착하고 귀환합니다. 그리고 지구보다 젊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선물. 빠르게 가면 시간이 느려집니다. 우주인 입장에서는 몇 년, 지구 입장에서는 수십 년. 아이러니합니다. 우주 여행을 빠르게 하면 시간이 느려져서 오히려 덜 늙습니다. 상대성 이론. 우주 여행의 가장 큰 조력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미래로만 갈 수 있을까요?
과거로는 갈 수 없을까요? 지금까지 본 것 모두 미래로의 시간 여행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미래로 갑니다. 당신보다 느리게 늙습니다. 주변 세상은 빨리 흘러갑니다. 미래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100% 확실합니다. 이론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실험적으로 검증됐습니다. 미온 실험, GPS 위성, ISS 우주인들 모두 미래로 시간 여행했습니다. 기술적 과제만 남았습니다. 충분히 빠른 우주선을 만들면 됩니다. 그럼 과거로는? 타임머신,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가능할까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놀랍게도 과거 여행이 가능한 해가 존재합니다. 1974년 프랭크 티플러, 회전하는 무한히 긴 원통. 이론상 시간 여행 가능. 이름하여 티플러 원통입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원통 주변에서 빛의 경로가 휘어집니다. 시공간이 뒤틀립니다. 특정 경로로 원통 주변을 돌면 출발점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합니다. 과거로 갑니다. 문제는 무한히 긴 원통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주끈도 있습니다. 빅뱅 때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1차원 물체. 엄청난 질량. 두 개의 우주끈을 특정 방식으로 지나가면 과거로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주끈이 존재하는지 확인 안 됐다는 것입니다. 관측된 적 없습니다. 웜홀도 있습니다. 시공간의 지름길. 이론적으로 과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두 치명적 문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역설. 과거로 가서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죽인다면 당신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과거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안 죽습니다. 그럼 당신은 태어납니다. 그럼 과거로 갑니다. 그럼 할아버지를 죽입니다. 무한 반복. 논리적 모순입니다. 인과율 위배. 원인이 결과보다 앞서야 하는데 과거 여행은 이를 깹니다. 물리 법칙이 무너집니다. 또한 에너지 조건 위반. 웜홀을 안정화하려면 음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진공보다 에너지가 낮은 상태. 양자역학에서는 아주 짧은 순간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시적 스케일로 만들 수 있는지 불확실합니다. 엄청난 양이 필요합니다. 관측된 적 없습니다. 과학자들의 의견은 스티븐 호킹은 시간 순서 보호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자연은 과거 여행을 막는 법칙이 있다는 것. 아직 발견 못했을 뿐. 킵소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과거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미래로는 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됩니다. ISS 우주인들이 증명했습니다. 충분히 빠른 우주선만 만들면 먼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과거로는? 아직은 SF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해가 있지만 실현 불가능합니다. 인과율을 깨뜨립니다. 자연은 아마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100년 전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도 미친 소리였으니까요. 아인슈타인이 1905년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상대적이라고?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진다고?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GPS가 매일 증명합니다. ISS 우주인들이 증명합니다. 입자가 속기가 증명합니다. 과거 여행도 언젠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과학은 계속 나아갑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상대성 이론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 우주는 우리 상상보다 이상합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천천히 흐릅니다. 우주를 여행하면 젊어집니다. 언젠가 인류는 별까지 갈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 여행자일 것입니다. 지구보다 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말할 것입니다. 프록시마 B에 다녀왔어요.
제겐 7년이었지만 지구에서는 8년이 지났네요. 이것이 상대성 이론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타임머신은 불가능하지만 시공간을 뚫는 통로는 어떨까요? 웜홀.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충돌합니다. 다음 시간, 상대성 이론의 마지막 이야기. 아인슈타인 대 양자역학. 두 이론의 충돌에서 물리학의 미래가 열립니다. 블랙홀의 정보 역설, 호킹 복사, 그리고 통일 이론을 향한 여정. 과학은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수수께끼는 새로운 발견을 낳습니다. 상대성 이론 시리즈 7편에서 마무리됩니다.